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현직 경찰관의 거짓말입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경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운전미숙으로 차가 저수지에 빠졌다며 본인은 사고 직후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미처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시신부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아내에게서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이 경찰관은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2013년 재혼했고 아내가 부동산 재산에 대해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도 버젓이 거짓말을 한 비정한 남편이자 현직 경찰관에 관한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왼쪽 오른쪽에 사건 사고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복중 교수님. 네.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처음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경찰을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은 사람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 거짓말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 첫 번째 아마 이제 자기 아내가 이 운전 연습을 마치 시키다가 운전 미숙으로 아내가 이제 저수지에 추락해 사망한 걸로 진술을 하다가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현장에서 그 인양한 사체 이제 그 외관을 살피게 되거든요. 예. 외관을 살피는 과정에서 보니까 목 부위에 교살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끈 종류로 이 졸음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고 추궁을 하니까 급기야 재산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하고 지금 이제 자백을 한 것 같은데 이 우발적이라는 얘기 우리가 늘 사건만 나면 우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발적인지 계획적 범행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해당 그 저수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저희가 저수지 영상을 보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턱도 높지 않아서요. 그렇죠. 급발진으로 빠져나오기, 그러니까 물에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을까?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은 경찰들도 똑같이 가집니다. 예. 사실은 만약에 낭떠러지라든지 사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남편만 살아나왔다 그러면 의심을 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 상황이라면 경찰관이든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운전 미숙 때문에 그 추락을 했다고 하지만 운전 미숙으로 빠지기도 좀 어설프고 또 혼자 나왔다는 것도 어색했기 때문에 경찰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면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현직 경찰은 집에 가서 그것도 아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 미숙으로 바로 빠졌다고 그러면 본인이 구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면 즉시 신고를 했어야 되죠. 근데 집에까지 가갖고 신고한 것 자체도 의문이 있고요. 지금 이제 1차 부검 결과만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1차 부검 결과가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후에 물에 빠지도록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게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고 그러면 익사소견이 나와야 됩니다. 예. 물을 먹었어야지 맞는데 그렇죠, 예. 물 먹은 게 아니고 경부압박 질식사로 이미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물에 빠졌다면 물을 먹을 이유가 없겠죠. 사망한 사람이 물을 먹을 수가 의심스러운 게 없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을 먹은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미 물에 빠지기 전에 그 아내 되는 분은 사망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또 농후합니다. 예, 김 교수님, 저도 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는 게 사실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지금 진술은 하고 네. 있지만 저희가 이 두 사람이 타 있는 자리를 좀 집중해 봐야 네, 되는 예, 게 아내분은 조수석에 그리고 남편분은 그 뒷좌석에 앉아서 목을 졸랐단 말이에요. 네, 예. 이렇게 앉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무리 다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앞뒤로 앉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옆에 앉아가지고 다툼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살해 도구로 쓰인 게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내가 두르고 있던 스카프라고 그래요. 너무 네. 정밀하게 정교하게 네.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뒷좌석에 있었다면 예. 이거는 애초부터 어떤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차를 탈 없는 때부터. 상황이죠. 예. 예.
왜 죽였다고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부동산 명의를 자신한테 이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경찰관 피해자의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동기라든지 특히 뭐 다른 부분들을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살해 동기, 돈 문제 말고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방적인 지금 가해자의 입장에서 재산 문제에 운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더 수사해야 돼요. 다른 어떤 그 이유가 살해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부인이 숨졌다 버젓이 거짓말을 한 현직 경찰관 얘기해봤습니다.